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운미 민성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기획부동산 민사소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미 제가 저번에 한번 영상에서 일반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그 사기 범행이 행해지고 그 특성과 그리고 이를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유의해야 될 점들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다뤘었기 때문에 그 영상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오늘은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를 당해서 형사고소를 했는데 경찰에서 불송치가 나왔다든지 검찰에서 불기소가 나왔다 또는 기소는 됐는데 법원에서 무죄가 나왔다. 형사 사기가 안 되면 그냥 포기해야 된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그게 아니다. 네, 민사소송은 좀 달라서 가능성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우선 기획부동산임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형사사건에서 사기죄가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모든 매매 계약에서 매도인은 이 물건의 가치를 높게 평가를 해서 매매 대금을 높게 받고 싶어 하고, 또 매수인은 반대로 이 물건의 가치를 낮게 평가를 해서 싼 값에 사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하죠. 네. 매도인이 이 물건은 비싼 거다, 이 물건은 좋은 거다, 이런 식으로 이 가치를 실제보다 좀 더 부풀리거나 아니면은 좋은 점에 대해서 과장을 하거나 원칙적으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이런 매도인의 매수 권유 행위가 형사상 사기죄가 되기 위해서는 고의에 의한 허위사실의 고지가 있어야 되고, 그러한 허위사실의 고지, 즉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까지 인정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기죄는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비록 허위의 사실이 고지가 됐다 하더라도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즉 매도인도 실수로 잘 모르고 그렇게 잘못된 정보를 고지를 해서 매수를 권유했던 것이다. 그러면 적어도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획부동산에서 무죄가 나온 판례들을 보면 이런 식으로 피해자에게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면서 적극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판매한 피고인에게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임을 인식하면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기획부동산 사건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는 판례가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단순히 개발 가능성이 높다, 고속도로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톨게이트가 개설될 가능성이 높다,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은 매도인의 의견일 뿐이죠. 허위의 사실을 고지했다고 이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런 것만으로는 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겠죠. 그리고 또한 비록 실제로 기망행위를 한 게 명확하더라도 그러한 기망행위를 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면 형사사건에서는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불기소 또는 무죄가 나오겠죠. 네. 기획부동산 업체들도 자신들이 어떻게 하면 형사사건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지를 충분히 오랜 기간을 두고 연구하고 증거도 남기지 않도록 주의를 하기 때문에 지금도 기획부동산 형태의 사기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만 고소를 하시면 의외로 기소가 되지 않거나 또는 무죄가 나오는 사례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형사 고소가 잘 안 됐다, 사기가 인정이 안 됐다, 그러면 이제 바로 포기를 해야 되냐? 네, 그건 아니라는 거죠. 네. 민사소송에서는 결론이 다르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곧바로 포기할 건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형사소송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냐 아니냐 이것만 따지고 이제 결론이 나오는데 반해서 민사소송에서는 피해자가 주장할 수 있는 청구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이죠. 피해자가 민사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 것들 중에 좀 중요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첫째로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죠. 고의가 인정이 안 된다. 그래서 형사에서는 이제 무죄가 나왔다 하더라도 민사에서는 과실을 주장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이 매도인이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는데 그걸 고의로 한 건 아니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 정보가 확실한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근데 그걸 위반한 과실이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외에도 매매 계약이 불성립이 됐다라는 주장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본질적인 사항이나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적어도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지 계약이 성립됐다고 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토지 매매 계약에서 토지 지번이 매수인이 생각했던 지번 자체가 아니다. 그러면 이거는 매매 계약이 성립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부당이득으로 가져간 매매 대금을 반환해라. 이런 주장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네. 그리고 기획부동산에서는 또 차고 취소 주장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매매 계약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 그러면 민법 제109조에 의해서 계약을 취소를 하고 매매 계약 반환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기획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문제가 되는 뭐 개발 예정 이런 것들은 사실 매매 계약의 내용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동기의 착오라고 부르고 그러한 동기의 착오만으로는 계약을 취소할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되었다거나 제공된 경우에는 동기의 착오인 경우에도 취소가 가능합니다. 네. 네, 적어도 이제 상대방에서 유발되었다라는 점까지는 입증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네.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이제 민사소송에서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자가 주장할 수 있는 청구 원인들 중에서 좀 중요한 것들인데요. 이 이외에도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서 또 다른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를 당하셨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형사 고소를 당연히 고려를 하셔야 되겠지만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또는 고소를 이미 했는데 좀 결과가 좋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 포기를 해야 되는 건 아니다. 네, 이게 민사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계약이 불성립할 수도 있고 차고 취소가 인정이 될 수도 있고 또 과실에 의한 민사상 불법행위가 인정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혹시 이런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고 만약 가능성이 있다면 민사소송을 진행을 하셔서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저희 법인에서 최근에 진행하는 사건도 마찬가지로 형사는 증거가 불충분하다 이렇게 해서 불기소가 나왔지만 민사소송에서는 매매 대금을 전액 반환하라라는 이제 결론이 나왔고 그리고 실제로도 이런 판례들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포기하실 일은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사기공화국이라는 얘기가 있죠. 네, 사기 범행이 줄어들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